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자, 보일링 현상은 모래가 많이 섞여있는 단단하지 못한 집안을 굴착할 때 이렇게 흙막이를 했을 때 그 너머에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 수위가 굴착했던 굴착 저면의 높이보다 높을 경우에 이 굴착 저면으로 흙과 물이 함께 끓어오르는 것처럼 분출되는 현상, 일명 퀵샌드라고 부르는 현상이 보일링 현상입니다. 이 보일링 현상을 물어볼 때는 왜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는지, 발생 원인과 보일링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보일링 현상 발생 원인은 굴착 저면 하부의 지반이 사질 지반으로 투수성이 좋다거나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때, 또 흙막이 배면 지하수위 높이가 굴착 저면 지하수위 높이보다 높을 경우, 마지막으로 굴착 저면 하부에 피압수가 있다. 피압수란 요 수도 차이에서 압력을 받아서 밀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굴착 저면 하부의 피압수, 이런 것들이 보일링 현상 발생 원인이고요. 그럼 어떻게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냐?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 쓰라고 하면, 먼저 굴착 배면의 지하 수위 자체를 낮추거나, 자, 이렇게 굴착 배면이 있으면 요 지하 수위 자체를 낮춰주거나, 토류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요 토류벽 자체를 굴착 배면과 완전히 끊어줄 수 있도록 굴착 저면 아래로 깊게 매설하는 경우 보일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요. 토류벽 선단에 코어 및 필터층을 설치하는 것도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토류벽 선단에 코어 및 필터층을 설치한다. 자, 요게 어려우면 하나 더, 물을 막는 차수성이 높은 토류벽, 흙막이벽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흙막이벽을 설치해서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다. 이렇게 보일링 현상이 지하수의 높이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지하수의 높이 차를 줄일 수 있는 굴착 배면 지하수위를 낮추고 요 토류벽, 흙막이벽의 깊이를 깊게 하고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선단에 코어 및 필터층을 설치하고 물을 막는 기능성, 차수성이 높은 토류벽, 흙막이벽을 설치해서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 게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입니다. 요 4개 중에 3개만 찾아서 적어준다.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먼저 설계 도서상 콘크리트 양생기간, 콘크리트 타설 후에 잘 굳을 수 있게 양생하는 기간을 준수해서 그 다음에 거푸집과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 편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할 것, 편심 방지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해야 된다. 충분한 보강 조치가 마지막이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쓰라고 하면 양생기간 준수, 편심 방지, 골고루 분산 타설, 그 다음에 충분한 보강 조치예요. 양분보입니다. 양분보, 양생기간 준수하고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하고 충분히 보강해야 된다. 양분보,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이에요. 양생, 분산 타설, 보강 조치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할 경우 필요한 안정조건 3가지, 활동, 전도,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활동, 전도, 지반 지지력, 활전지다, 활전지. 콘크리트 옹벽 축조할 경우 필요한 안정조건은 활동에 대한 안정, 전도에 대한 안정,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입니다. 활전지, 활동, 전도, 지반 지지력이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되는 3가지 사항. 자,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시에는 치마 정도, 버팀대, 기납 정도,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점검에서 여기서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된다. 흙막이 지보공 즉시 보수해야 되는 사항, 치마 정도, 버팀대, 기납 정도,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접부교의 상태 점검 시 이상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된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사항이에요.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시 발견 즉시 보수해야 되는 사항, 치마 정도, 기납 정도, 접부교,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다. 자, 흙막이 지보공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각 호 사항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되는데, 부재가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됐다.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되고요. 버팀대의 기납 정도를 점검해서 이상 변이가 있다. 즉시 보수합니다.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접부교 상태 점검 이상 확인해야 되고, 치마 정도도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 조치해야 된다. 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 갱스터클입니다. 갱스터클. 일체형 거푸집, 갱스터들이 타고 올라갈 때 쓴다고 했죠. 갱스터클.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갱스터클. 건물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에 포함될 사항 4가지 쓰시오. 자, 먼저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이 필요하고요. 해체한 다음에 이 해체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처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 등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작업 계획에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건물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에는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에 대한 도면이 필요하고요. 해체물 처분 계획, 사업장 내 연락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비들,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이런 것들의 설치 방법에 대한 작업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계 설비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화 방법을 4가지 쓰시오. 기계 설비 근원적 안전 확보, 안전화 방법, 외관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 보전 작업의 안전화까지 이렇게 4가지 쓰시면 돼요. 외관과 기능, 구조, 그 다음에 보전 작업의 안전화, 요 4가지가 기계 설비 근원적 안전 확보, 안전화 방법이다. 외관, 기능, 구조, 보전 작업입니다. 외기구보예요. 외기구보, 기계 설비 근원적 안전 확보, 안전화 방법. 자, fail safe의 기능 3가지. fail passive, fail active, fail operational. 이렇게 PAO 쓰면 되죠. fail safe 기능 3가지. PAO다. fail passive, fail active, fail operational. PAO. 자, 그럼 fail safe가 뭐고 fail proof가 뭐냐? 다음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일단 fail safe는 기계나 그 부품의 고장이나 기능 불량이 생겨도 항상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 및 기능을 말하죠. fail-safe. 그 다음에 foolproof는 fool, 바보가 동작하더라도 안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계 위험성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기계 조작 시에 조작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작업자가 기계 설비를 잘못 취급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foolproof다. fail-safe는 기계나 부품에 고장이나 기능 불량이 생겨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 및 기능. foolproof는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조작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으로 작업자가 기계 설비를 잘못 취급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foolproof 적으실 수 있겠죠? 자, foolproof의 기계기구 3가지를 쓰시오. 총 5개가 있지만 쉬운 거 3개를 씁니다. 가드, 인터락, 크레인의 공가 방지 장치 쓸게요. 자, 가드는 열려 있으면 가동이 중지되는 게 가드죠. 그 다음에 인터락 장치. 인터락은 전체 자물쇠가 열려야 작동하는 게 인터락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크레인의 체인이 끝까지 말리고 나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도록 하는 공과 방지 장치. 과하게 말리는 걸 방지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foolproof의 기계기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트립이나 오버런 이런 것들도 foolproof 기계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립은 신체 일부가 위험 영역에 접근했을 때 동작이 중지되는 게 트립이고, 오버런은 가동 중에 가드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오버런입니다. 모두 foolproof 기계기구들이다. 가드, 인터락, 크레인, 공가 방지 장치, 트립, 오버런 있어요. 다음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쓰시오. 자, 6대 위험점이 있죠. 첫 번째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인데요. 요 중에서 4가지 쓰라고 하면 4개 쓰면 되고 3가지 쓰라고 하면 3가지 쓰면 되겠어요. 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여기서는 4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먼저 협착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왕복 운동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 협착점, 스퀴즈 포인트고요. 키워드는 왕복 운동 플러스 고정 구조, 협착점. 그 다음에 끼임점은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 끼임점입니다. 자, 회전 또는 직선 운동과 고정부가 결합해서 위험점이 발생하는 게 끼임점이다. 절단점은 회전 운동 자체를 말하고요. 회전 운동 자체가 위험점이 되고요. 회전하는 운동 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이 절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물림점은 닙 포인트라고 해서 회전 운동 플러스 회전 운동이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점이 물림점입니다.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 요 그림 보시면 잘 이해가 되고요. 접선 물림점이고, 회전 말림점은 트래핑 포인트라고 해서 회전하는 물체에 실험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돌기 회전부, 회전 말림점이다. 이렇게 6개가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6대 위험점이 되겠어요. 자, 다음 보기의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협착점은 왕복 플러스 고정부라고 했죠. 기계 움직이는 부분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에서 신체 일부가 끼거나 물리는 현상이 협착점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 요 앞에서 왕복 운동하는 동작 부분과 움직임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이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어요. 협착점이고, 그 다음에 끼임점은 회전 또는 직선 운동부와 고정 부위의 결합이라고 했죠.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이 끼임점입니다. 물림점은 롤러기의 두 롤러 사이에 같이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같이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점이 물림점.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드릴기계의 운동부 자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점이 회전 말림점이다. 자, 물림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개 회전체, 두 개라는 게 중요하죠. 두 개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그 다음에 회전 말림점은 회전하는 물체에 실험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 자,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모두 회전하는 기계기구들이죠. 기계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이렇게 회전 부위 위험점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는 덮개, 울,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덮개, 울, 건널다리. 자, 원동기나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덮개를 설치한다거나 울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건너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건널다리를 설치해줍니다. 덮개, 울, 건널다리. 원동기, 회전축 등 회전하는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들입니다. 덮개, 울, 건널다리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연삭 속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 속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죠. 몇 분 이상, 그 다음에 연삭 속도를 교체한 후에는 몇 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연삭 속도의 시험 운전 시간입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시운전이고요. 그 다음에 연삭 속도 교체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해야 됩니다. 1분 3분이다. 시작 전 1분, 교체 후 3분이에요. 연삭 속도 시험 운전 1분 3분 기억합니다.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기타 로봇의 예기치 못한 동작 또는 오동작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외한다. 자, 문제가 길죠? 키워드 찾아보면 산업용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 방지와 관련된 지침이죠. 산업용 로봇 위험 방지 지침 4가지. 먼저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를 지켜야 되겠고, 조작 방법 및 순서, 그 다음에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요 매니퓰레이터는 인간의 팔과 같은 로봇 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팔과 유사한 동작을 제공하는 기계적 장치가 매니퓰레이터다. 이런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되고,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에는 신호 방법 추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 발견 시에 조치사항, 요거까지 이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에게 작업을 시킬 때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위험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4가지.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시킬 경우 신호 방법과 이상 발견 시의 조치사항. 조매 투신 2조, 조매 투신 2조입니다. 조작 방법 및 순서, 매니퓰레이터 속도, 2명 이상
상시, 신호방법, 이상발견시 조치, 조매투신 2조 기억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수증기 폭발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자, 용융 고열물 취급 설비 수증기 폭발 방지 조치사항 2가지. 먼저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고요. 지붕벽 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용융 고열물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 수증기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이든 지붕벽 창이든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지붕벽 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자, 용융 고열물 아주 뜨거운 금속이 녹아있는 상태의 고열물을 취급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런 용융 고열물 취급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돼야 되고 지붕벽 창에 빗물이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안을 채우시오. 자, 발생기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발생기는 제외한다. 이 발생기의 땡땡땡 그리고 매시 평균 가스 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에 보기 쉬운 장치에 게시할 것. 자, 발생기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죠. 발생기의 어떤 사항? 바로 발생기 종류와 형식 그리고 제작 업체명 들어가야 됩니다. 종류, 형식, 제작 업체명 발생기실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 종류, 형식, 제작 업체명이에요. 그리고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기실에서 몇 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자, 발생기가 있고 발생기실이 있어요. 발생기에서는 5m 이내, 발생기실에서는 3m 이내 장소에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등의 위험한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자, 발생기는 5m, 발생기실에서는 다시 3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위험한 행위 금지해야 된다. 자, 발생기실에 게시해야 될 사항, 종류, 형식, 제작 업체명이고 물론 요 뒤에 거 가로쳐 놓을 수도 있어요. 매시 평균 가스 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기 5m 이내, 발생기실에서는 3m 이내 위험한 행위 금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발생기에 종류, 형식, 제작 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 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 발생기 실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발생기에서 5m 이내, 발생기실에서 3m 이내 장소에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위험한 행위 금지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발생기실은 건물에 어디 위치해야 된다? 최상층에 위치해야 됩니다. 건물의 최상층에 발생기실 위치하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발생기실이니까 몇 미터죠? 3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생기실을 5개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자, 발생기실 건물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는 3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다른 건축물로부터는 1.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발생기실. 자, 아세틸렌 용접장치 발생기에 대해서는 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해야 되고 화기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건축물로부터는 계구부가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보기에 가스 용기에 색채를 쓰시오. 자, 요건 바로 쓸 수 있죠.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은 황색, 암모니아 무슨 색이죠? 백색이죠. 자, 질소는 회색입니다. 산소 녹색, 아세틸렌 황색, 암모니아 백색, 질소 회색이에요. 산노 아황 암백 7회다. 산소 녹색, 아세틸렌 황색, 암모니아 백색, 질소 회색입니다. 자, LPG 밝은 회색, 산소는 녹색, 탄산가스 청색, 염소는 갈색, 아세틸렌 노란색, 황색, 암모니아 백색, 질소 회색이고 수소는 주황색이에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 기호를 쓰시오. 자, 내압 방폭구조 내디 D로 표시하고 충전 방폭구조는 Q죠. Q로 표시합니다. 소문자 Q 충전 방폭구조다. 본질 안전 방폭구조는 IAIB 인트린식에 I를 써서 IAIB로 표시합니다. 본질 안전 방폭구조. 몰드 방폭구조는 몰드니까 M. 비점화 방폭구조는 No 불안부터 No N으로 표시해요. 내압 방폭구조 내디 D로 표시하고 충전 방폭구조 Q 본질 안전 방폭구조 IABA 몰드 방폭구조 M 비점화 방폭구조 N입니다. 자, D2A T4를 설명하시오. 자, 이런 방폭 등급 표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 맨 앞에 D는 내디 내압 방폭구조죠. 그 다음에 요 2A는 폭발 등급을 말합니다. 요게 1일 때는 탄광을 말하고 2일 때는 석유화학 등 일반 산업을 뜻한다. 2A는 폭발 등급, 그 다음에 TA는 온도 등급, Temperature Classification을 말하는데 T4 같은 경우에는 135도 이하 T4 등급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온도까지는 적을 필요 없고 온도 등급을 표시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D는 내압 방폭 구조고 2A는 폭발 등급이고 T4는 온도 등급이다. 요 정도 적어주시면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폭 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자, 먼저 방폭 구조는 외부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그룹은 2B고 최고 표면 온도는 90도다. 자, 먼저 방폭 구조를 봐서는 요 설명은 내디 내압 방폭 구조죠. D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폭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2B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소문자든 대문자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 표면 온도가 90도니까 온도 등급 같은 경우에 T4가 135도 기준이고 T5가 100도 이하입니다. 따라서 T5에 해당하겠죠. T5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앞에는 방폭 구조를 뜻하는 EX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EXD 2B T5다. 외부 가스가 용기 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는 내디 내압 방폭 구조 D고 폭발 등급은 2B 최고 표면 온도는 90도니까 100도 이하인 T5에 해당합니다. EXD2B T5 적어주면 된다. 방폭 부품에 대한 표시는 식별이 잘 되는 지점에 표시해야 되는데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 부품의 경우
표시 크기를 줄일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할 최소 표시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 쓰시오. 키워드는 방폭 부품에 대해서 표시할 때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 부품의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될 표시사항 4가지. 먼저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 상표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 또 기호, EX 및 방폭 구조의 기호를 써야 된다. 앞에 EX 써야 되고 방폭 구조 기호 쭉 써줘야 됩니다. 어디에? 방폭 부품 소형 전기기기 꼭 표시해야 될 4가지 사항. 마지막으로 인증서 발급 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 합격 번호까지 써야 된다. 누가 만들었는지,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 상표, 형식 써야 되고 기호 EX와 방폭 구조의 기호, 인증서 발급 기관의 이름 또는 마크, 합격 번호 써야 됩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전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 3가지를 쓰시오. 자,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 상황 3가지 써보면, 먼저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에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 수변 장소에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수변 장소에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판이나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누전 차단기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자, 3가지 상황. 대지전압 150V 초과,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 여기에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된다.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여야 됩니다. 30.03이다. 자,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는 30mA 이하,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에 작동해야 됩니다. 30.03이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 작동 시간 0.03초 이내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으로 인해 전기기기,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충전 부분, 감전 방지, 방호 방법 3가지 써보면, 먼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폐쇄형 외함, 충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 설치할 것,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 충전부에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충전부에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됩니다. 충전부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자, 충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그 다음에 충전부 충분한 절연 효과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 설치하고, 충전부에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쌀 것, 절연물로 완전히 감쌀 것, 요 3가지 적어줍니다. 폐쇄형 외함,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 절연물로 완전히 감쌀 것,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예요. 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고,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 그 다음에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자, 그 밖에도 4번, 5번 있지만 요 3가지가 가장 짧습니다. 전압이 100V, 충전 부분에 물에 젖은 작업자의 손이 접촉되어 감전 사망했다. 이때 인체에 흐른 심실 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을 구하시오. 일단 인체의 저항은 5000ohm로 하고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응률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기할 것. 자, 먼저 심실 세동 전류 구해볼게요. 손은 물에 젖으면 원래 인체 저항에서 25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인체 저항 5000을 25로 나누면 200ohm이 물에 젖었을 때, 손이 물에 젖었을 때의 저항이 되겠고요. 구해야 되는 것이 심실 세동 전류죠. 전류니까 전류 구하는 기본 공식, 전류 I는 R분의 V죠. V는 IR, I는 R분의 V.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전류값 I는 100V가 흘렀으니까 V는 100이고 저항은 200, 즉 2분의 1, 0.5A가 되고, 0.5A를 밀리암페어로 나타내면 1000을 곱해주면 되니까 0.5 곱하기 1000 하면 500mA가 됩니다. 심실 세동 전류는 500mA고, 통전 시간은 달지엘 관계식이라는 거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건 통전 전류는 165 나누기 루트 통전 시간이다. 요 165라는 숫자, 그리고 나누기 루트 t 한다는 거. 그렇게 해야 통전 전류가 나오니까, 반대로 통전 시간을 구하려면 루트 t는 165 나누기 통전 전류가 되고, 통전 시간 t는 165 나누기 통전 전류를 제곱해주면 되겠죠. 자, 통전 전류는 아까 구했으니까 요 I 값에다가 500mA 넣어주면 그대로 계산기로 165 나누기 500에 제곱한다. 요렇게 찍어주게 되면 0.33의 제곱이 되고, 자, 이쪽으로 다시 0.33의 제곱은 0.1089 요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소수 넷째 자리니까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기하면 0.109가 되겠죠. 요게 정답이 된다. 따라서 심실 세동 전류는 500mA가 되고, 통전 시간은 0.109초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에 물에 젖은 손이 접촉돼서 감전 사망하였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 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을 계산하시오. 자, 똑같은 문제죠. 숫자만 바뀌고, 먼저 심실 세동 전류 I는 R분의 V, 인체 저항이 1000ohm이니까 물에 젖은 손이라면 25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저항은 4ohm이 되고 전압은 300V니까 300 나누기 4 하면 7.5A가 되네요. 요건 다시 밀리암페어로 나타내야 되니까 1000 곱해주면 7500mA가 됩니다. 심실 세동 전류. 자, 그 다음에 통전 시간은 달지엘 공식 I는 165 나누기 루트 t, 여기서 I가 7500
7,500mAh니까 루트 T는 165 나누기 7,500 해주고 다시 통전시간 T는 165 나누기 7,500에 제곱해준 게 되니까 요거 계산기로 쳐보시면 0.000484 초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밀리초로 나타내라고 했죠. 즉 1000분의 1초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0 곱해주면 0 3개 날리고 0.484 밀리초가 됩니다. 밀리세크. 뭐 따로 소수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이런 얘기가 없을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돼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48 밀리초가 되겠죠. 따라서 1번 심실세동전류는 7500mA, 통전 시간은 0.48 밀리세크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CF 날지엘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구하시오. 통전 시간은 1초고 인체의 전기 저항은 500ohm이라고 했어요. 전기 에너지의 공식 E는 VIT. 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문제에서 요 전압값 V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V는 IR을 다시 갖고 옵니다. 따라서 V 자리에 IR 집어넣게 되면 IR IT가 되니까 요건 다시 I가 2개니까 I 제곱 RT가 되겠죠. 자, 요렇게 해놓고 저항 R은 500ohm이라고 했고 통전 시간도 1초로 주어져 있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 전류 I 값인데요. 심실세동 전류 I 값은 앞에서 달지엘 공식 I는 165 나누기 루트 T 요 공식을 구해서 요 I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에너지 단위할 때는 요 전류 값은 암페어 단위고요. 달지엘 공식에서는 밀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요 단위를 맞춰주려면 달지엘 공식이 165가 아니라 0.165로 바꿔야 됩니다. 0.165 나누기 루트 T 요렇게 해서 요 위에 I 제곱 RT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0.165 나누기 루트 T의 전체 제곱이 되고 저항 R은 500ohm 곱하기 T 하면 분수의 제곱은 분자 분모에 모두 붙게 되죠. 루트 T의 제곱은 T가 돼서 요렇게 약분되고 0.165의 제곱 곱하기 500 요게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단위 줄이 된다. 요거 계산기로 쳐보시면 13.6125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13.61 줄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심실세동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달지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푼다. 에너지 공식 E는 VIT 요걸 I제곱 RT로 고치고 달지엘 공식 I는 165 나누기 루트 T를 암페어 단위로 고쳐주면서 0.165 나누기 루트 T로 고쳐서 대입해주고 풀어주기만 하면 13.61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5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